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소송까지 해보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과연 필요한가, 제가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안 당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개요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급하게 지낼 곳이 필요해서 투룸 전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시세보다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집주인이 무리한 갭 투자를 한 거더라고요. 건물주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에 이 건물의 시세는 8억 정도이고 채무가 5억이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5억 3천이었고요. 낙찰은 4억 5천 정도에 됐습니다. 경매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말한 8억보다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죠. 자, 이것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시세를 원래보다 높게 고지하여 저한테 계약을 진행한 걸로 판단되죠. 제가 계약할 당시에 건물의 채무는 5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의 전세금 4,500까지 포함하면 총 채무는 5억 5천 이상이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채무는 건물 총 가격 대비 70% 정도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안전한 수준에 속하려면 채무 5억 5천이 70%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보면 딱 8억 정도는 돼야 이 건물의 채무가 70%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8억에 현저하게 못 미친 수준의 금액에 낙찰이 되고 감정이 됐죠. 자, 이것으로 보면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시세 대비 높은 채무로 인해서 전세금의 안정성 보장이 없는 매물을 저에게 소개를 한 거죠.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의 시세를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고지해서 제가 안전하다는 매물로 생각하게끔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계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걸 계약서에 이렇게 적게 되는데 제 앞에 입주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세금이 얼마고 이런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계약한 사람한테, 공인중개사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500짜리 두 개였으면 5,000짜리 두 개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로 인해서 차익이 발생했죠. 이것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저에게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은 계약 당시에 해당 건물의 시세보다 높은 시세를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채무가 낮아 보이게 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계약을 진행하게 했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 선순위 보증금, 채무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계약을 진행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소송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너무 이렇게 정황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게 제가 이길 거라는 그 기본적인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변호사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좀 잘하면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다 있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100% 졌어요. 자, 진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8억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 제가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8억이라고 말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의 시세는 절대 8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성 있는 건물이었다는 게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사는 참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그냥 무시를 하신 것 같아요. 판사가 원하는 거는 8억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예요. 그럼 녹음 파일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없겠죠. 근데
제가 정황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보내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류만 봐도 채무가 그때 당시에 5억인데 이 감정가가 5억 3천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쪽 변호사가 이거에 대한 반론은 그냥 8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장 어이없던 거는 진짜 간단하더라고 소송이. 저는 막 이렇게 전 준비 싹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오히려 반론 이런 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난 8억이라고 말한 적 없어. 뭐 이러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어떤 계약을 하든 꼭 녹음을 하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 같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 선순위 보증금 뭐 이렇게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죠. 자, 이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판사가 말한 그대로 말을 해줄게요. 자, 일단 저는 제가 피의자인 줄 알았어요. 판사의 태도? 아니, 그냥 판사의 그냥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면 변호사는 재판할 때 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는 제가 반론을 하려고 그런 걸 말했죠. 이런 선순위 보증금 잘못 적은 것도 아무 잘못이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판 당시 재연을 해보면 판사는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8억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다 그게 보이지 않느냐? 서류상으로만 봐도 그게 8억이 아니었다는 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만 뭐 이거 깡무시 당했고요. 이렇게 말했지만 판사는 뭐 부동산 시세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뭐 그때 당시 시세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솔직히 그 말 듣고 열이 받았겠죠? 열 받고 지금 그래서 뭐 다른 걸 뭐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 중에 두 번째 문제인 선순위 보증금이 잘못 기재돼 있던 거, 차익이 발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판사와 아니 공인중개사가 국세청도 아니고 그 일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재판을 포기를 했어요. 그 말 듣고 더 이상 말 안 했고 판사도 그냥 그걸 빨리 그러니까 재판 일일이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해줘요. 그냥 뭐 하고 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땅땅땅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뭐 그쪽 그 공인중개사 쪽 변호사는 뭐 반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 재판까지 하고 소송한 결과를 느껴보시면 자, 일단 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까지 막해도 되는지가 보이죠. 건물의 시세를 정확히 안 알아봐도 되고 얼렁뚱땅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 선순위 그러니까 건물의 채무도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자, 이 두 개를 이것만 봐도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 직업인지 의문이 가지죠. 자, 그러면 저희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할 당시에 무조건 녹음을 해야 되고요. 건물 시세를 저희가 알아봐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도 공인중개사가 말했지만 이걸 믿지 말고 저희가 일일이 다 알아봐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죠. 자, 이렇게까지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거면 대체 공인중개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죠.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이 그냥 변호사를 사서 난 무시를 당한 건지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체계적으로 잘 자료를 다 제시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했어도 이 정도 이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판사가 문제인 건지 뭐 공인중개사가 문제인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개만 하면 뭐 끝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녹음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계약서를 잘못 적어도 괜찮다고 하면 이건 대체 어떻게 뭘 믿고 계약을 하라는 건지. 그리고 제가 소송을 하면서 지금 소송에 대해서 느낀 점은 진짜 100%가 아니면 100%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 받았고 억울해도 그런 거를 내가 진짜 완벽하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난 8억이라고 공인중개사 나한테 8억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소송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무식하게 어차피 천신금액 다 공인중개사 받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일부라도 받을 생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일부를 받으려고 제가 손실금액 전체를 소송으로 걸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딱 받을 수 있을 금액만큼만 먼저 계산해가지고 소송을 하시면 나중에 지더라도 나한테 부담이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소송을 걸었는데 지면 내가 100만원 정도 내야 되고요. 500만원 소송 걸었는데 지면 한 50만원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변호사를 사게 되면 그 변호사비 보수를 내요. 근데 변호사비 보수는 총 재판 금액의 한 10% 정도 내거든, 소액 재판은. 그러니까 내가 딱 받을 금액만 소송 금액으로 제출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내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너 좀 괴롭힐 거다 이렇게 하실 거라면 그냥 그 금액을 좀 적게 해서 그 공인중개사 변호사비라도 쓰게 하세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과연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직업입니까? 자, 저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 솔직히 한둘이 아니시긴 한데, 전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보니까 전 진짜 너무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이런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꼭 녹음하시고요. 공인중개사 믿지 마세요.